이번 시간은 페이지 190페이지 1차 부등식입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과정이다. 따라서 그때 잘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해결. 그죠? 근데 뭐랑 같이 배웠냐면 연립방정식하고 같이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약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기억을 약간 떠올리는 과정으로서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부등식이라는 것은 식입니다. 식. 근데 부등호로 나타내는 식이다. 그죠? 부등호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 네 가지 부등호로 나타낸 수 혹은 식의 값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그래서 우선 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 5에도 부등식이 됩니다. 부등식. 혹은 4, x 더하기 5에도 부등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5, x 더하기 1은 4x 플러스 1에도 부등식이 가능합니다. 좀 약간 중요한 건 이렇게 숫자만 나온 경우도 부등식이다. 이게 써있죠. 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 또는이니까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거는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하죠. 1차 부등식. 우리 이제 2차 부등식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2차, 1차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차, 2차식으로 해서 2차 부등식도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가 2차 부등식까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배울 것은 1차 부등식 배울 거고 1차 부등식을 또 두 개를 해서 연립으로 배울 거고요. 마지막에 2차 부등식까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x 플러스 2가 있고요. 얘가 4보다 크다. 내가 2항해서 이렇게 되고요. x는 2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x로 식을 구해주는 거. 그쵸? 뭐죠?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고요. 나온 것을 우리는 해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기억이 솔솔 나올 겁니다. 아, 우리 그때 이렇게 풀었었지. 처음에 배웠던 게 우리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었어요. 2항하고 2항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첫 번째는 A, B, A가 크다면, B와 C 중에서 B가 크다면, 당연히 B를 기준으로 해서 A가 크고 C는 작기 때문에 C보다 A가 클 거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두 번째, 2번, 3번, 4번이 이제 2항과 비슷한 식이 나오는데, 4번이 이제 별별 차야 되겠죠. 이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2번, A가 B보다 클 때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부등호의 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A가 B보다 클 때 만약에 C가 곱하는 수입니다. 곱하는 수, 나누는 수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4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4번. A보다 B가 큰데 음수야.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곱할 때 또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4는 1보다 크다라고 나왔죠.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양변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인데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따라서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4하고 1. 당연히 4가 더 크죠. 마이너스 곱했더니 이렇게 된다. 아,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뀌는 것도 아니고. 4하고 2 중에서 누가 더 큽니다? 2가 더 크죠. 4가 더 크죠. 얘를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따라서 마이너스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4번을 방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제 허수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허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복소수 이외에는 이제는 실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허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허수는.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더더욱 안 나오는 게, 허수는 대소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아이하고 누가 더 크냐? 이거 비교 못 합니다. 비교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수는 부등식에서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은 왼쪽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그죠? 오른쪽이 0이 됐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식이 뭐가 돼야 된다? 1차 식이 되면 뭐가 된다? 부등식이 된다. 그쵸? 그래서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0이고, 우변. 그 다음에 좌변에는 뭐가 된다? 1차 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 가운데에서 매개해주는 부분은 부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바로 1차 부등식이 된다. 1차식 0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부호에서는 부등호가 들어가주면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가지가 들어가주면 1차 부등식이 완성된다. 1차 부등식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푸냐? 1차 부등식은 이렇게 풉니다. 우선 x에 대한 x에 대한 식을 좌에 놔두고 숫자 상수항을 우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우리 1차 방정식에서는 ax는 b 이렇게 풀었죠. 그래서 x는 a분의 b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2x는 4다, x는 2다 이렇게 풀었단 말입니다. 그쵸? 2분의 4, 2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풀어줬으면 됐습니다. 그쵸? a가 0만 아니면 돼요. 근데 1차 부등식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특히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는 여기서는 이제 풀진 않았었는데, a가 0일 때도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을 따져보면 axb인데요. x는 이제 a분의 b가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쵸?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이 과정에서 나누기 a를 양변에 하는 거죠. 그쵸? 똑같은 수를 나눠주는데 a가 양수이면 부등호가 그대로 라고 위에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죠? 바로 여기 4번에서 배운 겁니다. 4번에서 배운 거. 그죠? 4번에서 2번. 그죠? 양수이면 부호 그대로고, a가 음수이면 뭐한다? 부등호의 방향 전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그 말을 하는 겁니다. a가 나누는 수인데 양수이면 그대로고 이렇게 되고요. 음수이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분의 b가 쓰인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중학교 때 무슨 문제가, 이거 지우지 말고, 중학교 때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요,
AX는 B다.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되냐? 일대 해는. 그러면 이거 뭐 변함없이 X는 A분의 B 이대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음수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어도 이렇게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음수라니까 얘가 마이너스인 줄 알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 틀린 겁니다. 여기 A는 숫자고 B는 숫자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는다. 얘 자체가 그냥 음수입니다. 얘 자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A분의 B는 변하지 않는다. 음수 부호는 이 숫자, 여기에 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음수일 때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만 바뀐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AX가 B인데 A가 0일 때도 근이 나온다 그랬죠. A가 0이면 이렇게 보시면 AX도 0이 됩니다. 그래서 0은 B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B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조건을 볼게요. B가 0보다 작으면 그쵸? 해는 모든 실수이다. 무슨 말이냐?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B보다 작다. 근데 B가 0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A가 1을 넣어도 이 식은 0이고 2를 넣어도 0이고 3을 넣어도 0이고 4를 넣어도 0입니다. 그래서 0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 다음에 뭐 5를 넣어도 6을 넣어도 7을 넣어도 루트 3을 넣어도 루트 뭐 100을 넣어도 만을 넣어도 뭡니까? 다 0이라는 거야. 어떤 분수를 넣건 어떤 수를 다 집어넣어도 이 수는 0이에요. 따라서 x에 들어갈 수는 사실은 모든 수입니다. 모든 수를 더하는도 0이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x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0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렇죠? 무조건 성립하죠. x가 어떤 수가 오더라도 성립한다. x는 어떤 수가 될 수 있다? x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 x는 모든 실수이다.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볼게요. 0은 1보다 크다. 이거 틀렸죠? 0은 0보다 크다.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B가 만약에 0이거나 0보다 큰 수면 그렇죠?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X가 어떤 수가 들어오더라도 0은 0보다 크다. 0은 2보다 크다. 그렇죠? 양수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x에 어떤 수가 들어와도 이 값은 0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오른쪽 값이 0이거나 양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이 되죠. 옆에 꼴처럼 되는 겁니다. 0 곱하기 x는 0이다. 0 곱하기 x는 0인데 얘는 0보다 클 수 없고요. 양수보다도 클 수 없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즉 모순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불능이고요. 그래서 모순이다, 불능이다, 해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누가 와도 풀 수 없다, 이렇게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밑에 음수인 경우 0이 크다, 당연하지, 이거 누가 모르냐, 이런 게 되죠. 그렇죠? 어떤 수가 들어가도 0이 되기 때문에 다 성립한다. 해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